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기반 SAV 프로그램으로 미래 역량 키우기라는 주제로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부산 월평 초등학교 교사 양규진입니다. 먼저 저의 연구 과정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연구이지만 앞으로 선생님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200만 건의 검색 데이터, 유튜브에서 72시간의 동영상, 페이스북에서 2000만 개의 좋아요 등이 생성되는 시간은 단 1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고 있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훗날 인공지능에게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SAV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SAV 프로그램은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 및 실천하는 일련의 수업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학생들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여 인사이트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키워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글 설문으로 학생들의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데이터 분석해보니 크게 소규모 학교, 수학여행, 도서실 이용, 보건실 이용 문제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연구에 사용될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온라인 협업 중심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용이한 플랫폼 중 저는 구글 협업 툴과 리스틀리, 오렌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글 협업 툴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하였고, 리스틀리는 온라인상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빅데이터화하는 유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오렌지 프로그램은 위젯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코딩 없이 위젯들을 드래그와 클릭만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문제를 분석한 자료와 온라인 플랫폼을 참고하여 연구 과제를 연구 기반 조성, 프로그램 구한, 프로그램 실행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6년 동안 한 반이라서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가 부족하다, 친화력이 떨어진다 등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본교의 규모를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여 보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였습니다.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 공개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4개년의 학급당 인원수와 입학생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조건 설정 후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니 주변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현상인 반면에 본교는 부산 평균 학생 수보다 적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본교의 입학생 수 또한 줄어들고 있어서 소규모 학교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본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본교로 전학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동학구 제도 실시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학부모, 지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에게 본 제안서를 공유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제안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22년부터 본교는 공동학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수학여행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6년 동안 제일 기다린 활동이 수학여행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스를 만들어서 당일 수학여행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빅카인즈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서 부산에 의미 있는 관광지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하여 10대들이 선호하는 부산 관광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수학여행 후보지의 리뷰 데이터를 리스틀리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빅데이터화하였고, 리뷰 데이터를 오렌지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리뷰가 많은 곳으로 최종 수학여행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일형 코스를 짜기 위해 최종 선정된 수학여행지를 구글 지도에 매핑하였고, 거리, 교통, 식당 등을 고려하여 부산 당일형 수학여행 코스 제안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구글 보드로 수학여행 가상체험을 통해 코스를 수정 보완한 후 경기도의 한 교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부산 수학여행 코스를 제안하였고, 온라인 예약을 받는 형태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바다 서핑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서실 이용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도서실에 책이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본교의 10년간 연도별 대출 목록 5만 7천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우리 반에 6년 동안 대출 목록 약 4천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빅데이터화하였습니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오렌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히 드래그 및 클릭만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도서 대분류별로 분석하였을 때 본교의 문학 분야의 대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일주 연체가 4,000권 이상으로 제일 많았으니 대출 기간은 일주일 연장하면 연체가 줄어들 것 같다 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실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글 젠보드를 통해 공유하였고, 구글 협업 툴을 통해 도서실 이용 개선 제안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각 모둠에서 제작한 제안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안 내용 중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 대출 기간 일주 연장 실시, 추천 도서 목록, 분류별 인기도서 목록 등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주 후 대출 연체는 눈에 띄게 줄었고, 학생들의 도서 선택에 대한 반응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실 이용 프로젝트입니다. 보건 선생님께서 보건실에 약품이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다는 고민을 이야기해 주셔서 보건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보건실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반전체의 협업을 통해 8,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빅데이터화하였습니다. 수집된 보건실 이용 관련 빅데이터를 오렌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시각화한 후 분석 및 토의한 결과 5월에 찰과상이 많은 이유는 운동회 등 체육활동이 많기 때문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병명 단위로 월별 발생량을 예측하였고, 본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오렌지 미래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후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아이들이 예측한 결과를 비교 및 수정하였습니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병명 단일 월별 발생량에 따른 약품 구입 제안서를 구글 협업툴로 제작한 후 보건 선생님과 제안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품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셔서 학생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였습니다. 연구가 끝난 후 빅데이터 이미지 변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빅데이터를 전교 1등과 같이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이미지,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였지만 연구가 끝난 뒤에는 데이터를 수집, 시각화, 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역량 변화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6개 전 영역에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공동체 역량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에서의 결과들로 볼 때 빅데이터 기반 SAV 프로그램은 미래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연구가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과 연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실제 수업 장면을 끝으로 영상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랑 풍도힐 수욕장 해당 케이블카랑 어디 가시는지. 두 번째는 송도 들어가는 거랑 교수동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색깔별로 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다 골라놨어요. 잘했어. 계획은 좀 찾아볼까요? 계획은 일단 제가 저희가 먼저 계획한 스케줄 먼저 보여주시고 종이에 그거는 사진 같은 거 기계 잃어버리는 거 왜요? 왜 3일 차에 왜 우리 두 개밖에 안 가요? 3일 차에? 네. 3일 차에는 왜냐면 물놀이에서 엄청 놀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 학교에서 출발하여 임랑서핑학교에 도착하고 임랑서핑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해동용궁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임랑서핑학교 리뷰 감정 분석 점수 0.67. 리뷰 감정 분석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장점, 해수욕장과 이어져 있어 서핑이 아니라도 바다에서 놀 수 있습니다. 2. 슈트와 보드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선생님들 아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10대들의 검색어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동용궁사입니다. 리뷰 감정 분석 점수는 0.83. 장점 첫 번째는 친구들과 용궁사를 돌아다니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장점 3은 경치가 좋아 경치 구경과 사진,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학여행 코스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직접 짜게 되었는데 이 코스대로 서핑을 하러 오게 돼서 좀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었고 날씨가 어제까지 비 오다가 오늘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만나게 되어서 추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